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학교 못 나오는 관계로 대면 수업을 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 관계로 해서 일단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영상 듣다가 혹시 의문하는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수업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게 어디냐면 교과서는 258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는 9페이지. 저번 시간에 아마 생태계 환경에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쭉 보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 수업했었냐면 지구 환경 변화에서 첫 번째 했던 게 기후 변화 연구 방법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구에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설명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이제 기후 변화 연구 방법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나와 있는 나무 나이테 연구 있죠. 자, 이 나무 나이테 연구를 할 건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나무 나이테의 간격, 요 간격에 의해서 자, 생장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장 속도가 크다는 얘기, 즉 나무 나이테 사이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생장을 많이 했다. 나무가 생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이 강수량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난했을 때 생장 속도가 더 크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요 나이테 사이 간격이 넓다라는 얘기가 바로 어떤 얘기냐? 생장을 잘했다. 즉 그때 그 당시 기후가 온난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요 나무 나이테에서 일단 우리가 추정할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 나무 나이테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성칸보리아 시대 전체를 알 수 있느냐, 아니면 고생대 전체를 알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나무 나이테는 이제 우리가 해봐야 500년? 그죠? 길면 한 7, 800년? 이렇게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커다란 몇 억 년이라고 하는 이 사이의 기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연구 방법이 나무 나이테였고요. 두 번째 연구 방법이 빙하 코어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었죠. 그치? 그래서 그 빙하에 들어있는 기체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빙하에 들어있는 기체 성분을 파악함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대기 중에 어떤 기체가 있었고, 그 기체를 갖고 우리가 이제 기후가 온난했는지 아니면 차가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온실기체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빙하 코어에 들어있던 기체가 온실기체라고 한다면, 온실기체의 양이 많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따뜻했겠죠. 뜨거웠겠죠. 소위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체 종류를 갖고 연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했던 게, 자, 빙하 코어를 할 건데 뭘 얘기했었냐? 산소 동위 원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산소 동위 원소인데, 자, 우리 동위 원소가 어떤 건지 설명했었죠. 동위 원소라고 하는, 자, 요 놈은 뭐라 그랬냐? 원자 번호는 같고, 그렇죠? 원자 번호는 같고, 뭐는 질량수. 그죠? 질량수는 다른 원소. 요걸 이제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동위 원소가 산소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쓸 거는 요거죠. 18번짜리. 질량수가 18짜리. 그 다음에 질량수가 16짜리 사용할 건데, 대부분의 산소는 다 16으로 존재합니다. 18로 존재하는 비율은 약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어쨌건 이 두 원소의 비를 볼 건데, 자, 요렇게 원소비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요렇게 원소비가 있으면, 어디에? 두 개로 나눌 거죠. 하나는 어디냐?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비랑, 그 다음에 해수 속,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이제 산소 동위 원소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자, 요 산소 원소 동위의 비, 즉, 16짜리 산소분의 18짜리 산소, 요 놈의 양이 증가했다. 요렇게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빙하 속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수 속, 요 빙하 속에 이놈이 많이 있을 때랑, 해수 속에 요 비율이 많이 있을 때랑, 그 당시의 기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빙하 속에 요 산소 동위 원소의 비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거 색깔이 안 보이니까, 색깔 보이게끔 할게요. 그래서 빙하 속에 요 산소 동위 원소의 비가 이렇게 높다라고 했을 때, 자, 소위 말하면 우리 앞에서 했지만 요 18이라고 하는 이놈이 의미하는 게,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질량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량이니까 얘는 무거운 산소고 얘는 가벼운 산소죠.
무거운 산소, 즉 가벼운 산소의 양도 증가할 거고 무거운 산소의 양도 증가한다. 무거운 산소가 소위 말하면 대기 중에 많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증발을 잘해야 된다. 증발을 잘했다란 말은 무슨 말이다? 그 당시에 기온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온이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 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다? 기온이 높았다. 그러면 이 빙하라고 하는 요 물질은 또는 요 물체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냐? 눈이 와서. 그죠? 대기 중에서 있던 눈이 내려서 만들어진 게 빙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이놈은 당연히 대기 중에 존재할 거니까 대기 중에 뭐가 많았다? 이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대기 중에 요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대기 중에 이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다? 기온이 어떻다? 높았다. 그래서 빙하 속에 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기후가 어땠다? 뭐 온난했다. 그죠? 또는 뭐 고온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반대로 해수 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해수 속에 요 놈이 녹았을 때는 그러면 어떤 이제 특징이 있느냐? 요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용해도. 기억나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기체의 용해도. 자,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냐면 누구와는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가 잘 녹고, 그죠?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가 안 녹고, 반대로 온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온도가 높으면 기체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기체가 물에 잘 녹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기후니까 온도하고 기체 용해도 관계 갖고 볼 거죠. 그렇죠? 해수 속에 이놈이 요 물질, 요 비율이 많았던 얘기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다? 대기 중으로 얘가 잘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대기 중으로 요게 잘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무슨 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해수 속에 요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자, 요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증발을 잘 했다, 안 했다? 증발을 잘 하지 않았다, 안 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해수 속에 이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기후가 어땠다? 기후가 어떻다? 추웠다. 그죠? 추웠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한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뭐다 이제 우리가 어디 속에 산소, 동위, 원소의 비가 높을 때 빙하 속과 뭐다? 해수 속에 대해서 정리를 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제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요런 기후가 왜 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원인, 당연히 뭐가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 거다? 당연히 온실 기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온실 기체의 양에 따라서 기온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온실 기체가 어떤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온실 기체는 당연히 뭐다?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자, 어디다가 적을까요? 이놈을 지워서 적을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온 게 얘기했던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기후 변화의 원인을 이제 내적 요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온실 기체는 내적 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의 원인. 자, 이걸 크게 둘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랬던 내적 요인. 즉 지구 안에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했고, 그 다음에 바깥쪽, 외적 요인. 지구 바깥쪽엔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적 요인으로는 뭐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때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냐면 반사율. 그죠? 자, 반사율이란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냐면 지구로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날아올 거죠. 그렇죠?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반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해버리면 그만큼 지구 내부는 에너지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가 적어질 거니까 기온은 내려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죠. 반사율이 높아지면, 그죠? 당연히 누구는? 기온은 하강하게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자, 두 번째 요인이 뭐였냐?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질 시대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그렇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커진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화산재. 대기를 덮고 있는 화산재. 그죠? 또는 무슨 화산
거기에서 나오는 기체들, 그치?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의 양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물질들의 양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당연히 감소하게 된다고.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할 거니까 결국 뭐는? 기온은 역시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화산활동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라 그랬냐? 수륙분포. 자, 우리가 수륙분포를 얘기하면서 둘로 나눠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해양성. 예, 해양성이냐, 하나는 뭐다? 대륙성이냐. 해양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륙이 어떻게 했다?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죠? 대륙들이 나누어져서 존재했다는 얘기고요. 대륙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륙이 하나로 어떻게? 뭉쳤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판게야 상태에. 판게야일 때, 그죠? 요때 이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해양성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언급했듯이 해양성은 말 그대로 뭐라 그랬냐? 해양성은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온도가 온난한 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온도가 온난하고 뭐가 많다? 먹이가 많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 그래서 아까 했지만 기온은 온난했고, 그죠? 먹이는 풍부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륙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온. 자, 기온은 온난했다라 한랭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고온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온은 한랭할 수도 있고요. 이 한랭하다란 말은 어딜 얘기할 거냐? 고위도 지방입니다. 고위도 지방은 한랭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기온이 뭐다? 고온이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륙성 기후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하면 사막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막화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연히 기온이 고온일 때 생기는 지역들이죠. 대부분 그죠? 그래서 기온이 고온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막화는 대부분 어디서 발생했느냐? 중위도 지방이죠.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대기 순환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성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뭐 할까? 기온하고 먹이. 그럼 이 대륙성 기후일 때는 먹이가 그럼 어떻게 됐죠? 먹이는 당연히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륙성 기후를 수륙분포를 갖고 오죠.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치? 자, 다음 마지막으로 나온 게 당연히 뭐라고? 대기 조성이래요. 아까 이 대기 조성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온실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온실 기체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실 기체의 종류는 보게 되면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뭐 메테인이라고 하는 기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온실 기체의 양이 뭐하면 증가하면 얘가 커지면 당연히 누구는 기온은 어떻게? 기온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온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 요인인 반사율, 화산활동, 수륙분포, 대기 조성에 의해서 지구 내부에 뭐가 변했다? 기후가 변한 뭐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두 번째 나올 게 이제 외적 요인입니다. 자, 내용은 원래는 외적 요인을 갖고 잘 설명하진 않는데 그렇죠?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원인 두 번째 외적 요인. 자, 외적 요인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앞에서 에너지 순환하면서 뭘 얘기했었냐면 위도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위도에 따라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위도에 따라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떻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얘기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외적 요인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자, 외적 요인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외적 요인은 우리가 천문학적 요인을 갖고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세차 운동이죠. 세차 운동. 자, 세차 운동을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지구가 자전할 건데, 그죠? 지구가 자전할 건데, 자,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꼿꼿하게 서서 자전한다고 하지 않았지, 그치?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돈다고, 그죠?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돈다고. 어지럽다. 그래서 요게 자, 소위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세차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대요. 즉, 이 얘기죠. 세차 운동을 통해서 자, 어떨 때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A일 때랑 B일 때랑 나눠서 얘기할게요. A하고 B일 때 그럼 차이점이 뭐냐?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 누가 비출 거라고? 여기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출 겁니다. 우리가 볼 곳은 어디냐? 북반구입니다. 북반구의 어느 지역? 중위도 지방. 왜? 우리나라가 있어서. 왜? 소위 말하면 뭐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다? 세상의 중심이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치? 이걸 볼 거다. 그 말들이야. 그치? 리액션이 없으니까 재미없다. 그치? 자, 그래서 얘기야. 자, 자전축. 내가 내 몸을 자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자전축이 어느 방향으로? 태양 쪽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요렇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내가 빛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니까 어떻다? 뜨거워진다 그랬죠. 그치? 얘는. 자, 뭐 한다 그랬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태양의 반대편으로 이렇게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 A가 B보다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적게 받겠죠. 그쵸?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는 따뜻해. 그죠? 여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얘기죠? 따라서 계절로 따지면 여기는 무슨 계절이다? 계절로 따지면 이때는 여름이다. 그래서 이때는 뭐다?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그죠? 태양 쪽에서 이렇게 멀어져 버리면 태양 에너지 받는 양이 적어져서 어떻게 한다? 추워지고 여기는 뭐다? 태양의 자전축이 뭐다?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되고 있어서 어떻다? 이놈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태양 에너지를 받는 양이 많아져서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그래서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어떤 경우에 나와있죠? 뭐라고? 자전축의 경사변화. 자, 자전축의 경사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인데 이렇게 경사각 변화인데요. 자,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이놈이 돌 때 아까 세차 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세차 운동하면서 이 자전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자전축은 그죠? 중심에 대해서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흔들면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흔들면서 움직일 거니까 어떨 때는 자전축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 자전축이 어떻게 되기도 한다? 어떨 때는 자전축이 뭐다?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뭐다? 요만큼 작아지기도 한다. 즉 23.5도보다 작아지기도 하고 23.5도보다 커지기도 한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요렇게 앞으로 즉 빨간 자전축처럼 되면 어떻게 한다고? 태양에 더 가까워지겠죠. 그치? 그러면 태양이 비출 때는 어떻게 돼요? 빛을 더 많이 받아. 자, 얘가 반바퀴 돌면 반대로 가겠죠? 그냥 밤이죠. 밤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밤에는 더 차가워진다고. 자전축이 태양에 가까울 때는 낮에는 더 뜨거워지고 밤에는 더 차가워진다고. 우리 기온차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뭐다? 기온차가 크다는 얘기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파란색일 때 23.5도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태양이 뜰 때도 많이 안 받고 태양이 져도 뭐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온차가 작다. 그래서 경사각의 변화, 즉 경사각의 변화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경사각은 누구랑 비례한다? 태양 에너지랑 비례한다. 태양 에너지 기온차라고 할까요? 일교차라고 할게요. 일교차랑 비례한다. 무슨 말? 경사각이 크면 일교차가 크다. 경사각이 작으면 일교차가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경사각이 뭐할수록 커질수록 기온의 0교차 또는 기온의 1교차가 어떻다? 커진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경사각과 누구는? 경사각과 누구? 기온차.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공전 궤도의 모양 변화가 있습니다. 자, 공전 궤도의 모양 변화. 자, 여기 나와 있겠지만 뭐라 그랬냐? 우리 이 공전 궤도의 모양 변화는 뭐 갖고 설명한다 그랬냐면 만유 인력을 갖고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만유 인력.
지금 뭐라 그랬냐? 태양이 있으면 태양만 있는 게 아니죠. 태양 주위에 뭐다? 뭐 소위 말하면 여기 앞에 수성, 그지? 그다음 금성, 그죠? 지구 있고 화, 목, 토 이렇게 막 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요 행성들 사이에서도 뭐다? 잡아 당기는 힘. 태양도 잡아 당기겠지만 여기 있는 행성들도 뭐다? 지구를 잡아 당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누구도 행성도 누구를 지구를 이렇게 뭐다? 잡아 당기겠죠. 마찬가지 뭐 지구도 당기겠지만 요런 행성들, 즉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계에 존재하는 천체들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어떨 때는 지구가 태양 가까이로 끌려갈 때도 있고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다?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질 때도 있대. 그러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끌려가서 돌 때 공정궤도랑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져서 도는 공정궤도랑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죠. 따라서 뭐다?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구 외적 요인은 그치? 여기서 볼게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 변화다. 그죠? 요런 이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후 변화 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기후 변화 얘기하면서 요 그래프 봤었죠? 자, 요 그래프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 그치? 각 시대별로 뭐가 존재했다 그랬냐면 기온이 높아질 때도 있고 기온이 낮아질 때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기온이 높았다가 그렇죠? 어떨 때는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때 이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빙하기라 부른다. 그죠? 이렇게 기온이 빙하기 상태에서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빙하가 녹는 시기인 뭐다? 간빙기다. 빙하기와 간빙기는 10년, 20년이 아닙니다. 그죠? 소위 말하면 몇 백년 또는 몇 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온도가 변한 거니까 우리는 빙하기, 간빙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기죠. 그렇죠? 요 시기. 언제? 자, 요때가 고생대죠? 고생대. 이때가 중생대. 이때가 신생대라고 그죠? 요때가 당연히 성캄브리아 되겠네. 그렇죠? 자, 요 시기에 보게 되면 중생대 시기에는 뭐가 없었다? 요때 가장 낮은 온도를 봤더니 그렇죠? 요만큼이었대. 당연히 춥지 않았겠죠. 온난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대의 기후의 특징이 뭐였다? 특징이 대체로 뭐였다? 온난했다. 그죠? 뭐가 없었다?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기후의 변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 자, 이제 요거 갖고 뭐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기후 변동 중에 그쵸?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이 있죠. 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할 건데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대요. 그지? 자, 원래 이제 순서대로 봤을 때 지구가 따뜻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원래 그냥 상태에서 지구 온도가 한 뭐 1도에서 2도?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치? 근데 지구의 온도가, 그쵸? 뭐 소위 높으면 6도, 그죠? 낮아도 뭐다? 4, 5도. 요렇게까지 뭐다? 상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 보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보게 되면 일단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놈, 다르게 표현하겠죠? 온실기체죠.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그죠? 지구를 따뜻하게 대표주는 뭐가 존재한다? 기체가 존재한다. 그치? 그 기체 종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산화탄소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었죠.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배웠고, 그치? 수도 없이 배웠었습니다. 그치? 그 기체는. 그러면 그 온실기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히 대기라는 게 존재해야 되겠죠. 그치? 대기가 없는 곳과 대기가 있는 곳은 분명히 차이가 생긴다. 그 얘기죠. 그쵸? 그래서 대기가 있어야만 뭐가 생긴다? 온실기체. 여기에 뭐가 생긴다? 온실기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온실기체 우리는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하고 있다.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보면 그냥 요 그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 에너지 받았어. 그 받은 만큼 어떻게 한다고? 내보낸다고. 100을 받았어. 어떻게 한다고? 100이 나간다고. 그 얘기죠. 따라서 어떻게 돼? 들어올 때는 덥다가 100 나가버리면 춥겠죠. 그럼 당연히 뭐다? 기온차가 되게 커지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자 100이 들어왔습니다. 그치? 그 중에 어떻게 한다고? 요놈 내보낼 건데 그쵸? 100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얼마? 자 처음에 지표에서는 100을 내보냈지만 실제로 나가는 값은 70. 다시 뭐다? 30은 어디로? 지구 내부로 다시 재방출.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이 열이 뭐란다? 지구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있다. 그죠? 이건 우리는 온난화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쵸?
그때 그 대기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체가 어떻게 한다고? 30이라고 하는 열을 잡았다가 다시 지구 내부로 재방출해준다. 따라서 지구는 따뜻해진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생긴다. 그 얘기죠. 자, 근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랑 누구를 기온 변화를 실제로 그렇죠? 측정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니까 누구도 당연히 여기 부분 알겠지만 온도도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온도도 올라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지구 온난화가 그러면 자, 말 그대로입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소위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막 높지 않을 때는 그치? 막 높지 않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지구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자, 소위 말하면 뭐에 의해서 온실기체의 양이 함으로써 그치?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향은 다 뭐라고? 온실기체가 그죠? 워낙 많아져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온실기체는 당연히 왜 많아졌다? 당연히 누가 개입해서? 나. 그지? 누구?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됐다? 해수면이 상승했다. 왜? 빙하가 녹아서. 그지? 근데 기상이변이 생겼다. 이 기상이변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태풍이 생기는 발생 횟수가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슨 집중호우, 홍수, 가뭄, 대규모의 태풍 나와 있는데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태풍의 발생 횟수죠. 발생 횟수가 증가했다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예. 기상이변 횟수입니다. 그렇죠? 기상이변 횟수 또는 기상이변의 강도라고 할게요. 그죠? 요게 전체적으로 됐다?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쵸? 다음 당연히 생물의 다양성 감소. 자, 생물은 당연히 생물이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면 해수면이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육지에 살았던 생명체인데, 그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육지가 사라지겠죠. 그 생명체가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사라질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당연히 그 생물종은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실례로 들면, 내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겠지만, 2025년도인가 투발로라고 하는 섬이 사라진다라고 하고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50년에 네덜란드, 그 다음 방콕이라고 하는, 그쵸? 이제, 국가라고 해야 되나? 요 도시라고 할게요. 그런 도시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지? 제주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겠지만, 그치? 저쪽엔 용머리 해안이 있었죠? 용머리 해안이, 소위 말하면, 1년 중에 용머리 해안을 삥 둘러서 갈 수 있는 횟수가 1년 중에 65일, 많게는 70일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거기를 삥 돌아서 갈 수가 없다고. 10년 전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그지? 이런 현상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말들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 과정을 한꺼번에 쭉 정리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인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쭉 보면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만. 그래서 나와 있죠? 뭐가 증가했다고? 이산화탄소량이 대기 중에 얘가 증가했다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겠죠. 뜨거우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겠죠. 해수면 온도가 상승했는데 수온이 높아졌대.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죠. 기체 용해도는 작아지겠죠.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할 거니까, 그쵸?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안 녹는데. 물에 안 들으면 어디 있을 거야? 대기 중에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인간의 개입입니다. 그쵸? 화석 연료 사용량을 증가하는데, 그쵸? 화석 연료는 다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증가할 거라고. 자, 산림벌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광합성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합성 못하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쵸? 식물이 흡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대기 중에 그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그쵸? 이런 과정에 의해서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났죠. 아까 얘기했죠? 빙하 면적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태양빛을 많이 받게 된다고. 그죠? 태양빛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수면 상승한다고. 그지? 자, 근데 빙하가 면적 감소하는데, 그쵸? 그러면 태양빛의 지표 반사율? 지표 반사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이거는? 이 말은
얘가 감소하면 상승이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태양빛의 뭐다? 지표 반사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자 빛을 올리는 반사시키는 양이 감소할 거니까 그죠? 어디에? 어디? 지구 어디 대기 중에 그렇죠? 이렇게 온난화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침수, 당연히 해수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안이 침수된다고 얘기죠, 그렇죠? 이런 뭐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 그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던 첫 번째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한계선이라 불러요, 한계선. 무슨 한계선이냐? 식물이라든지 그렇죠? 뭐 식물이란다? 소위 말하면 과수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존재하냐면 어획도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살 수 있는 뭐가 존재한다고? 온도가 존재한대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제주도에는 원래 그죠? 11월 달 되면 방어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방어. 자, 근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한다고? 온도, 수온이 변하면 움직인다고. 어디로? 자기한테 맞는 수온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온이 높아져 버리면 원래 살았던 물고기들이 그치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여기에서만 제주도에서만 뭐가 귤을 재배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귤의 한계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사과도 마찬가지야. 사과도 여기 요 중간쯤에 그죠? 여기서 이제 재배를 했었는데 어디로? 위까지 어디까지? 강원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런 한계선 즉 기후 전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뀐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죠? 온대 기후였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제주도까지는 뭐다? 아열대 기후로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온도 변화에 관한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 대책엔 어떤 게 있냐고 다 알죠? 그지? 어떻게 하면 지구 온난화 대책을 온난화의 뭐다? 온난화를 이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지, 그치? 그래서 현재 뭐 국가적인 뭐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이제 대책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대책도 있겠죠. 그 다음 전 세계에 대한 대책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뭘 하고 있냐? 국가 간의 대책을 그죠? 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협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협약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인데 얘는 우리가 일단은 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 앞에서 어디지? 중간고사 때 뭐 봤었냐 하면 물질과 에너지 순환 맞았죠,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봤더니 요 빨간색 그래프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래요. 여기는 이 파란색 그래프는 뭐라고? 여기는 지구 복사 에너지래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럼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 요거야. 위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그죠? 여기도 보면 위도에 따라서. 그죠? 여기는 무슨 위도? 이쪽은 말 그대로 60이니까 여기는 고위도. 그죠? 여기는 중위도. 그지? 말 그대로 여기는 뭐다? 저위도가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고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저위도 되겠죠, 그렇죠?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 자, 고위도 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래. 그래서 무슨 말이다?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 그죠?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는데요. 중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야. 중위도 지방이 에너지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요 이제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나 뒤에 가서 대기 대순환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대기 대순환 요렇게 갈 겁니다.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자, 언제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필요하냐? 이거 필요합니다. 저기압. 기억나죠? 고기압. 기억나지? 자, 말 그대로 요거 갖고 그냥 정리해버릴게요. 고기압하고 저기압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저기압 대 고기압. 저기압. 자, 일단은 첫 번째 할게 뭐라고 할까요? 공기양, 기체양이라고 할까요? 공기양이라고 할까요? 공기의 양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죠? 자, 저기압은 공기양이 어떻다? 이놈은 공기양이 적다. 반면에 고기압은 공기양이 많다.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지표면의 기온. 지표면의 기온을 갖고 설명할게요. 저기압은 지표면의 기온이 어떻다? 기온이 높다. 고기압은 지표면의 기온이 낮다. 자,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기류. 다르게 표현할게요. 공기의 이동. 공기의, 그죠? 공기의 수직이동이라고 할까요? 네, 요 공기의 수직이동을 우리는 두 글자로 기류라고 표현해.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은 무슨 기류가 있다가 얘는 상승 기류라고 얘기했죠. 저기압은 상승 기류가 생긴 거예요. 고기압은 뭐가 생긴다? 하강 기류가 생긴다라고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아니요, 저희는 배운 적 없습니다. 그죠? 근데 배운 적 있습니다. 그지? 배웠을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죠. 자, 여기 만약에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원래 저기압의 정의는 뭐라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그죠? 고기압의, 그죠? 원래 정의는 뭐라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그 얘기죠? 그러면 뭐라 그랬냐 하면, 공기양이 많대요. 그죠? 지금 어떻게 돼요? 공기양이 많으니까 공기양이 적대. 자, 말 그대로 자연은 뭘 좋아한다? 평형을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 이동합니다.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으면, 그쵸? 이동을 하게 돼 있어. 그죠? 어디에서 어디로 항상?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누가 이동한다? 공기가 이동한대.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 수평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쵸? 공기의 수평 이동이래요. 수평으로 이동하는 이 공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바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은 고기압에 저기압으로 붑니다. 됐죠? 자, 아까 지표면의 기온 혹시 기억나죠? 자, 지표면의 기온. 여기는 기온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온이 낮다라고 얘기했죠. 자, 기온이 높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쵸? 여기에서는 증발이 많이 일어나. 그죠? 여기는 증발이 거의 안 일어나. 따라서 어떻게 되냐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 어떻게? 수직으로. 공기에 수직 뭐가 생긴다고? 이동이 생긴대. 이 이동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승 기류라고 부른대. 그죠? 반대로 여기는 뭐라? 여기는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하강 기류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보세요. 공기가 위에서 모여있죠? 공기가 요 위에서 모여있을 거니까, 그쵸? 아래쪽은 저기압이면 위쪽은 무슨 기압 된다? 고기압 될 겁니다. 여기는, 위에 있던 게 밑으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공기가 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그쵸? 여기는 공기양이 감소하겠죠? 공기양이 감소하니까 무슨 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그러면 위쪽에서는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됐어? 그냥, 보니까, 여기서 공기가 뭘 하고 있어? 순환하고 있네요. 그쵸?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의 순환입니다. 이 대기 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당연히 지표면의 기온 차이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지구로 본다면, 자, 나옵니다.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그쵸? 되네요. 그지?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자, 알겠죠? 자, 우리는 북반구에 대해서, 북반구에서만. 자, 그럼 당연히 여기는 고온이야. 그쵸?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온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무슨 기압? 저온이니까 고기압. 여기는 따라서 고기압 되겠죠?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고온이니까 뭐라고? 저기압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야 돼요? 당연히 저온에 있던, 그죠? 여기에서 어디로? 요렇게 뭐가 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쵸? 그럼 바람은 당연히 고緯도 지방에서 저緯도 지방으로만 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만 불지 않는다라는 거. 왜? 지구는 이렇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지구는 뭐 하고 있다고? 자전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한 가지 바람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지구 자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 특징들, 그치? 뭐 되게 복잡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나중에 지구과학 원 가서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지구 자전은 물론이고, 그쵸? 하나 더 추가 얘기한다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 전향력을 영어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전향력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코리올리라고 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효과들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지구에는 크게 3개의, 즉 북반구만,
북반구만 크게 몇 개? 3개의 뭐가 생긴다? 순환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순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자. 자, 그러면 그 3개의 순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갈게요. 자, 요 3개의 순환은 이따 2부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을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떤 내용 수업했었냐 하면 여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에라가 됐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기억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면 얘기했던 저기압, 고기압. 자, 요거 잘 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표면 기온, 지표면의 기온, 그 다음에 공기가 수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기가 수평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래서 이동 방향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이동 방향은 전부 다 고에서 접니다. 맞죠? 누구 빼고? 삼투압 빼고. 삼투압은 저에서 고죠. 근데 이 삼투압도 엄밀히 얘기하면 물의 농도가 많은 쪽에서 물의 농도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거는 과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과시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세요. 그렇지? 자, 나중에 한가하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지?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일단은 어쨌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고에서 저, 무조건. 그지?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죠? 왜 이렇게 됐다고? 아까 얘기했죠? 기온. 지표면의 기온에 의해서. 지표면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던 공기가 어떻게 한다고? 위로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공기양이 감소. 공기양, 즉 기체양이 감소하니까 저기압. 그죠?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당연히 얘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고 기체가 많을 거니까 고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지표면의 기온이랑 다음에 공기가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었냐? 저번 시간에 아마 요 모습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요 모습에 대해서 보면 어디에서 북극에서 어디로? 적도 쪽으로 어떻게 한다?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렇게 분다는 사실. 그죠? 그러면 북반구에도 바람은 하나. 남반구에도 바람은 하나. 즉 순환. 자, 여기 보면 바람 내려오죠. 그렇죠?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순환한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순환한대. 그러면 바람이 공기의 순환, 즉 대기의 순환이 몇 개밖에 없죠? 남반구도 하나, 북반구도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근데 소위 말하면 이거는 지구가 어떻게 있을 때? 지구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그치? 근데 지구는 뭐 한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돈다고 그랬죠. 그쵸? 지구가 자전한대요. 지구 자전 속도? 내가 미친 척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지구는 1시간에 1700km를 움직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지? 요거 원이니까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고, 그죠? 시간, 24시간으로 해서 그 2파이 R, R 값이 6400이니까 2파이 곱하기 R 하면 얼마 나오고, 그놈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얼마? 1시간에 1700km씩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뭐라고? 그 1700km씩 움직이는 지구 위에 타 있다고. 어쨌건. 자, 그렇게 빨리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당연히 기체들에 의해서도, 기체들도 변화가 생긴다. 그 얘기야.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순환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대기 대순환 공부하기 전에 하나 더 체크. 누구? 중요한 놈입니다. 중요한 놈. 누구? 지표면 기온, 그 다음에 공기의 수직 이동. 두 개 꼭 체크할 겁니다. 자, 이놈을 지우고, 저기 설명 들어갈게요. 지우지 말고 할까요? 지우고 할게요. 지우고 해야 좀 그리면서. 그림이 있긴 한데 조금 복잡하니까. 그지? 여기다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나를 피카소라고 생각합니다. 왜? 피카소 그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 내 그림도 그래.
내 그림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대. 자, 또 누가 또 얘기한다. 뭐라고? 변태다. 그치? 왜? 동그라미 잘 그려서. 자, 여기가 저희도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위도고. 예.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있고. 정말 못하겠다. 그치? 웃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북반구만 볼 거야. 왜? 우리가 사는 곳,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곳이 북반구. 그죠? 자, 북반구에 이렇게 세 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대기대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지워버릴게요. 여기 밑에는. 자, 밑에는 지워버리겠습니다. 대기대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자, 대기대순환을, 자, 분류할게요. 몇 개로? 두 개로. 자, 대기대순환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할 거냐? 순환하는 방법에 의해서. 네. 자, 순환 방법에 의해서 대기대순환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직접순환. 또 하나는 뭘 얘기할 거냐? 간접순환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언급을 했었냐 하면,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자, 앞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도는 뭐가? 에너지 과잉이다. 그죠? 중위도는 에너지가 똑같다.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되게 중요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태양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 그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 여기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 그래서 저희도 지방하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뭐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야. 중위도는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저희도 지방은 무슨 말이냐 합니다. 자, 위도를 나눌게요. 이게 0도야.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돼 있대. 위도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앞에 뭐 이렇게 쓰겠죠. 뭐 N. 왜? 북반구니까 뭐 N, 뭐 N, 뭐 N 이렇게 쓰겠죠. 북반구 0도, 그치? 북위 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 북위 90도 뒤에다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쵸? 뒤에다가 N 쓰기도 할 거야. 어쨌건 N은 그죠? 그냥 북반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쵸? 어쨌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울게. 왜? 또 헷갈려서 또. 그치? 선생님, 그때 뒤에 썼잖아요. 앞에 썼잖아요. 이렇게 헷갈릴까 봐서, 그쵸? 굳이 표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N 나오면, 너스. 그치? 너스. 뭐라고? 북반구. 갑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0도하고 30도래. 뭐가 생겨? 기온차가 생기겠죠? 자, 저희도 지방은 분명히 얘기했어. 태양의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르대. 오케이? 태양 에너지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그쵸? 어쨌건, 그러면 두 위도에서는 뭐가 생긴다고? 기온차가 생긴다고.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뜨거워? 30도랑 0도랑 30도 어디가 뜨겁다고? 여기가 뜨겁죠? 여기는 뜨거워. 둘만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쵸? 여기는 차갑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뭐 한다고? 뭐가 생겨? 뜨거우면, 지표면이 뜨거우면 상승기류.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긴대. 그죠? 자, 차갑대. 뭐 생겨? 하강기류. 이렇게 뭐가 생긴다고? 하강기류가 생긴대. 됐죠? 자, 이 기류가 요렇게 생긴 걸로 봐서, 그쵸? 여기는 순환을 어떻게 할 거다? 순환을 요 방향으로 하겠지, 요 방향으로. 왜? 여기는 고기압. 반대? 저기압. 고기압이죠. 고기압이니까, 어디로? 저기압으로 바람 불겠지, 그치? 마찬가지,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죠? 따라서 뭐다? 어느 쪽으로? 저기압 쪽으로 불겠죠, 그쵸? 뭐, 소개하면 여기가 고기압이래. 왜 고기압이래? 저기압이래. 그쵸? 저기압이래요. 여기는 뭐 아까 했죠? 상대적으로 고기압, 고기압, 저기압. 바람은 고기압, 저기압. 됐죠? 여기가 뭐다? 그러면 고기압. 여기는 뭐라고? 저기압. 따라서 뭐다? 고기압, 저기압. 그러면 어디에서는? 저희도 지방에서는 순환 방향이 이렇게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다시 어디 갑니다? 고위도로 가겠습니다. 왜? 그럼 중위도는요? 얘는 아까 뭐라 그랬지? 얘는 기온차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위도에 따라서 기온차가 거의 없다고. 따라서 뭐다? 여기에서는 그 기온차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이나 하강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디에서? 여기는 기온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합니다. 여기는 60도하고 90도 비교할 거래. 60도는 당연히 뭐다? 상대적으로 뜨겁겠죠. 누구보다? 얘보다. 여기는 차갑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는 무슨 기류? 여기는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그죠? 상승기류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 됐죠? 그럼 여기는 고기압 되겠네. 그치? 여기는 차가우니까 무슨 기류? 차가우니까 하강기류. 하강기류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여기서는 고기압, 저기압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분대. 맞죠? 여기는 저기압 되겠네요. 그쵸? 바람 분대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대.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위도에서는 순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죠? 무슨 방향? 반시계. 그지? 여기도 뭐라고? 여기도 무슨 방향으로 돌 거라고? 요 위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이제 바람이 분대요. 어쨌건. 자, 그러면 요 순환. 그러면 선생님, 중위도는 어떻게 돼? 중위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순환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쵸? 그게 바로 뭐냐? 하나는 저위도입니다. 저위도에서의 순환, 직접 순환. 고위도에서의 순환도 뭐라고? 직접 순환이래. 그래서 이 저위도의 순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여기를 무슨 순환? 헤들리. 요놈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나와있죠, 여기도?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저희 고위도의 순환은 우리는 뭐야? 극순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극순환. 자, 고위도의 순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순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됐죠? 요렇게 해서 부를 겁니다. 그럼 선생님, 중위도는 어떻게 돼? 중위도는 누구? 여기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공기가 내려올 겁니다. 공기가 내려와서 지표면을 닿겠죠. 지표면에 닿으면 이 공기는 어떻게 한다고? 지표면 사이를 쭉 이동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요 30도에서는 내려온 공기가 하나는 이렇게, 그렇죠? 하나는 어떻게? 요렇게 이동을 한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중위도에서 30도는 헤들리 순환의 30도에 의해서, 그렇죠? 요렇게 밑으로 같이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60도에서는 중위도 60도에서는 극순환의 뭐다? 60도에서처럼, 그렇죠? 요렇게 따라서 올라간다고. 간접순환, 간접적인 요 순환들의 뭐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이놈은? 자, 여기가 올라갔고 여기는 내려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다? 고기압 되겠지. 여기는 저기압 되겠네.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이동한다. 그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식의 순환이 생깁니다. 요런 식의 뭐가 생긴다? 순환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헤들리랑 극순환은 뭐라 부른다? 우리는 직접순환이라 부르고요. 그렇죠? 간접순환은 당연히 어디? 중위도 지방에서의 순환. 뭐가 있다? 요 순환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이놈 우리는 페렐 순환. 이렇게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다.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자, 여중에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게 누구냐 보겠죠? 자, 봤더니 여기. 자, 요 극지방에서는 그쵸? 뭐다? 한대, 전선대. 한대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극지방이니까 춥잖아. 그쵸? 추우니까 그 추운 전선대를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상승기류 발달. 기억합니다. 상승기류. 아까 얘기했죠? 뭐가 발달한다고? 여기서는 상승기류. 그죠? 여기서는 하강기류. 여기서 하강기류. 30도에서는 하강기류죠. 30도에서는 하강기류. 60도에서는 뭐라고? 상승기류. 되겠지? 90도에서는 하강기류. 됐죠? 0도에서는 상승기류. 그죠? 그러면 자, 여기다 표시하는 얘기죠? 0도에서는 상승 기류. 30도에서는 뭐라고? 하강기류. 60도에서는 뭐라고? 상승기류. 네, 여기서는 뭐라고? 하강기류. 네, 좀 복잡한데, 그쵸?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나와있죠? 상승기류 발달한다. 다음에 어디? 중위도 지방. 중위도 지방은 뭐다? 아열대 고기압으로, 그쵸? 아열대 고압대란 말이 고기압대란 얘기입니다. 고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 그죠? 그래서, 고기압이니까 뭐라고? 하강기류가 이렇게 생긴다. 그 얘기야. 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적도 저압대. 여기서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죠? 뭐다? 저압대. 즉, 저기압이래. 저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상승기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고기압은 날씨가 맑음. 저기압은 날씨 흐림. 그죠?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고압대라 그랬으니까. 그죠? 어떻게 돼? 날씨 맑은. 기압은 높고. 기후는 뭐다? 건조하다. 그지? 왜? 날씨가 맑으니까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쵸? 그 날씨 맑은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건조해진다고. 그죠? 그래서 고기압대, 즉 고압대에서는 건조기후가 나타난다. 됐죠? 반대로 어디에서는? 저압대. 저압대란 말은 아까 했지 저기압이죠.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가. 여기 공기가 모이겠죠. 뭘 만들어내? 구름 만들어내. 그 구름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 습해. 그죠? 따라서 저압대, 즉 저기압이 있는 곳은 뭐다? 기후가 습하다. 되게 체크되겠죠? 그쵸?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예요. 비가 내려요. 전부 다 어디다? 저기압대, 저압대입니다. 됐죠? 상승기류가 존재하는 저압대. 선생님, 가뭄이에요. 비가 안 와요. 무슨 말이야?
고기압대, 즉 고압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정리했죠. 그쵸? 정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어느 지방? 30에서 60도, 30에서 60도 사이에서 그죠? 여기 순환, 그지? 무슨 순환? 저기 나와 있는 페렐 순환, 간접 순환이야. 여기는 뭐라고? 0도에서 30도 사이에 그쵸?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 무슨 순환? 직접 순환. 고압대입니다. 그쵸? 고압대 무슨 순환? 여기는 극순환. 그쵸? 극순환이라 그래 불렀습니다. 그쵸? 극순환이다. 그죠? 무슨 뭐라 그러지? 여기 극순환이다. 그쵸? 이렇게 체크해냈어.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어디라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무슨 기류?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있는 어디? 여기. 그죠? 여기는 비. 그죠? 또 어디 존재할 수 있어? 여기도 어디지? 여기도 뭐다? 여기도 상승기류죠. 그쵸? 여기도 비.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거기에 비해서 어디죠? 하강기류 보세요. 하강기류. 여기는 하강기류죠. 하강기류가 당연히 뭐다? 이놈은 가뭄. 가뭄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뭄이 오래되면 사막. 그죠? 말 그대로 뒤에 가서 하겠지만 사막화가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중위도 지방이다. 그 말입니다. 중위도 지방에서는 뭐다? 사막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막 지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사막 지역이 나타나냐 하면 중위도 지방에서 사막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 이제 체크 한 번씩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직접인지 간접인지 먼저 확인하고요. 그렇죠? 직접 순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간접 순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어떤 지역은 뭐다? 가뭄이 들 수 있는지, 또 사막화가 맞죠? 잘 일어날 수 있는지, 그렇지? 이렇게 체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야. 되겠지?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 봤더니 선생님, 이거 극동풍, 이 편서풍, 무역풍이네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와 있는 이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바람이야. 이 바람을 좀 어렵게 설명할 때는 지상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상풍인데 각 뭐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부는 지상풍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극지방에 부는 그죠? 60에서 90도 사이에 부는 지상풍을 우리는 극동풍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에서 60도에서 부는 지상풍을 편서풍. 여기를 이제 무역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리 한번 해줄게요. 소위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고위도에 부는 이 바람을 극동풍이래. 극동풍. 중위도 지방은 아까 뭐라고? 편서풍이래. 편서풍. 다음에 저기도 지방은 뭐라고? 무역풍이래. 자, 무역풍인데 자, 알려주세요. 어디? 북반구의 저희도 지방에 부는 무역풍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동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에 보면 요 그림에 보면 북동무역풍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바람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야? 얘야, 얘. 자, 저기 나와 있는 바람은 말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바람이죠. 얘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더? 얘를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얘가 바람이래, 얘가 바람이야. 누가 바람이야? 얘가 바람이야. 누가 바람이야? 얘가 바람이야. 얘기를 하자면. 자, 얘네 바람인데 그럼 볼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자, 어떤 모습으로 그릴 수 있느냐? 자, 여기죠.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어디에서는? 고위도에서는. 자, 중위도에서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 여기서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여기에서는 바람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 그치? 자, 근데, 선생님, 여기랑 보세요. 여기는 바람이 휘어지고 있는데요, 그쵸? 이 바람은 왜 휘어지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원래는 그죠? 말 그대로잖아. 무슨 말? 여기에서 여기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어떻게 돼? 휘고 있어, 휘고. 어떻게 휘고 있냐? 봐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바람이 시작하는 곳이야. 전부 다 뭐다? 바람의 시작점이야, 시작점. 자, 여기가 바로 바람의 시작점이죠. 자, 이 바람의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돌고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왜?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자, 지구가 자전할 때 생기는 힘,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향력이라 불러. 전향력. 그래서 전향력.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코리올리 힘.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쵸?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쵸?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시작점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입니다.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힘이야. 요건 이제 뭐다? 우리는 전향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 시작점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이래. 오른쪽이 어느 쪽이야? 시작점에, 김이 잘 봐. 이렇게 보면 안 돼. 왜? 시작은 위쪽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오른쪽으로 휜데, 이렇게 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시작점에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시작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는 힘이야. 그쵸? 따라서 어떻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고 있죠. 시작점에서. 자, 얘기해볼게요. 편서풍은 시작점이 밑에 있죠,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오른쪽이죠? 이쪽이지, 그치? 어떻게 휜다고? 이렇게 휜대. 이렇게 휜대요. 맞죠? 그래서 편서풍은 편서풍은 시작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는, 자,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위에 있네, 그쵸?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어느 쪽으로? 오른쪽이래, 오른쪽. 이렇게 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얘는 이렇게 휜다고. 이렇게. 그죠? 보세요, 여기도. 그래서, 자, 시작점에서 어떻게 바람이 휘고 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고 있다. 그죠? 밑에도 보세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시작점에서, 그치? 시작점, 남반구랑 북반구랑 뭐라고? 반대. 그치? 얘는 오른쪽이죠? 얘는 오른쪽? 그러면 당연히 왼쪽 되겠지. 그치? 왜? 남반구와 북반구는 뭐다? 반대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반구 거는 굳이 뭐다 크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일단 북반구 위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놓고 봤을 때, 그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말.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고 있더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뭐다 이제 요 대기대순환은 뭐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대기대순환에 대해서는 그죠? 요 정도 정리하고요. 나중에 혹시 질문할 거 따로 있으면 따로 연락하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지구 대기대순환의 가장 큰 뭐다? 기능, 역할이 있죠. 그쵸? 바로 뭐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고위도로 이동시켜준다. 그치? 왜? 지구는 뭘 싫어하니까? 지구는 한쪽이 많거나 적은 거를 싫어하니까. 그치?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동한대. 누가? 모든 물질 전부 다 우리가 쓰는 바람이든, 그죠? 바닷물이 해수든, 그지? 에너지든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부족한 쪽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대기대순환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 뭐다? 에너지 또는 뭐다? 바람, 그지? 요거를 뭐다? 평형하게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역할은, 대기대순환의 가장 큰 역할은 에너지의 뭐다?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요렇게 이제 운반해주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나왔던 게 요것입니다. 아까 했던 지구가 뭐 할 때? 자전하지 않았을 때, 그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의 뭐다? 에너지? 그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뭐다? 이동시켜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두 번째가 바로 해수라고요. 해수. 자, 해수는 막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지구가 원가면 되게 복잡하게 볼 거야, 그쵸? 해수의 종류도 암기해야 되고, 뭐도 암기해야 되고, 그쵸? 근데 우리는 해수를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해수라 그랬죠?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움직인대. 누구 땜시? 당연히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힘은 누구라고? 바람이겠죠? 그래서 바람 뭐냐? 여기다 있는 해수라고 하는 이놈은 뭐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 자, 해수의 순환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요거 갖고 얘기할 겁니다. 해류에 대해서 볼 거래. 해류가 뭐냐고? 그죠? 해류가 뭐냐고. 그치? 여기 나와 있는 보통 무슨 남쪽 대륙이, 북태평양 해류니, 북쪽 대륙이 쭉 나와 있지, 그치? 이런 해류가 뭐냐고. 그죠? 해류란 말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바람에, 즉,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한다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쵸? 그걸 우리는 이제 해류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 해류에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다? 저기 나와 있는 빨간, 그죠?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난류. 그 다음에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한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난류랑 한류.
이렇게 이제 둘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난류하고 한류의 이제 뭐하고 비교할 거냐? 특징들 얘기할게요. 당연히 뭐다? 난류는 무슨 물? 따뜻한 바닷물이죠? 요걸 요렇게 말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는 난류 대 뭐라고? 한류. 네. 그 오빠들 아니? 한류? 그 오빠들 아닌 거 그쵸? 다른 한류? 찬 한류? 그치? 자, 그래서 난류하고 한류인데 그쵸? 일단은 뭐 할 거냐 하면 수온입니다. 수온. 자, 해수의 수온이죠? 당연히 뭐다? 난류는 따뜻합니다. 그죠? 당연히 뭐다? 이놈은 차갑겠죠? 요겁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따뜻함. 그죠? 쟤는 차가움. 난류하고 한류를 구분하면 이렇게 일단은 비교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수온이 따뜻하대. 그럼 여기. 그죠? 누구? 산소. 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뭐다? 용해도 표현하겠죠? 기체의 용해도, 우리는, 기체 용해도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누구냐? 일단은 산소를 먼저 봅니다. 그쵸? 그래서 뭘 본다고? 용존, 산, 소, 량. 무슨 말?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용존 산소량, 난류는 어떻다? 적다. 왜? 기체 용해도는 온도랑 반비례. 따뜻하면 어떻게 돼? 따뜻하면 기체 많이 안 녹겠죠. 따라서 뭐다? 용존 산소량이 적어. 그럼 얘는 차가우니까 얘는 용존 산소량이 많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올 거냐? 바다에는 되게 물고기가 많이 살잖아. 그쵸? 생명체가 되게 많이 살잖아요.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뭐다? 먹이가 있겠죠. 그쵸? 우리 그 먹이를 뭐라 얘기한다? 영양, 염류 또는 뭐라고? 자, 이 영양, 염류란 말은 바닷속에 녹아들어 있는 영양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존재할 거냐면 플랑크톤. 자, 당연히 이놈들도 뭐다? 생명체죠? 생명체니까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산소가 적어. 어떻게 돼? 연료는? 여기는 당연히 뭐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뭐다? 여기는 산소가 많으니까 뭐다? 당연히 여기는 영양, 염류 없이 마찬가지 생명체니까 그쵸? 많겠죠? 그지? 그 다음 나올 게 당연히 뭐다? 물고기죠? 물고기. 물기괴. 물고기. 수라고 할게요. 요걸 좀 유식한 말로 아니 좀 멋진 말로 뭐라고 그래? 어획량이라고 얘기할게요. 그제? 그래서 물고기 수 당연히 보세요. 산소가 적대. 잘 못 살겠지. 영양용류. 물고기가 먹을 먹이가 적대. 잘 못 살겠죠. 어획량은 뭐다? 어획량은 역시 뭐다? 작습니다. 그죠?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어획량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해수의 종류에 따라서 난류냐 한류냐에 따라서 그쵸? 이렇게 수온, 용존 산소량, 영양, 염류 및 플랑크톤, 물고기 또는 어획량의 수 그쵸? 이렇게 정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이게 나중에 어디 가서 쓸 거라고? 뒤에 가면 이제 엘니뇨니, 라니냐니 하는 이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엘니뇨하고 라니냐 현상에서 이제 요놈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동태평양, 엘니뇨일 때는 어디가 어획량이 좋고 어디는 어획량이 낮고 어디는 산소량이 많고 어디는 산소량이 적고 요거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기체의 용해도하고 온도와의 관계 요거 일단은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의 순환에서 해수의 종류, 해류의 종류 먼저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요 표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그쵸? 해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암기해요? 아니요. 자, 일단 그리고 보세요. 극동풍이죠? 편서풍이죠? 무역풍이죠? 자, 북동무역풍이네. 자, 이렇게 불고 있어, 그쵸? 자, 대부분의 해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북동무역풍이래.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바람 불죠. 그치? 바람이 이렇게 불 거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여기. 오른쪽에 있던 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누가? 바닷물이. 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됐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동쪽이야. 동쪽. 아래 위로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아래 위로 얘기하면 이쪽을 북쪽이죠? 남쪽이 여기 나와 있네요. 웨스트, 이스트죠? 무슨 쪽? 동쪽? 이게 무슨 쪽? 서쪽이라고. 됐지?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요렇게 흘러간다고, 그치? 그래서 요런 이제 표층 해수가 요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표층 해수가. 기억하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헷갈려요. 왜? 이스트, 웨스트. 그럼 선생님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네요? 그치? 근데 만약에 얘는 안 볼 거야. 이쪽만 놓고 볼 거야. 맞죠? 얘는 그러면 없어. 누구만 있어? 얘만 있어.
그지? 이쪽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동쪽이야? 그지? 만약에 이쪽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동쪽이야? 헷갈리죠? 즉,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자, 요놈들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쵸?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자, 얘가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지구는 동그랗잖아. 그치? 어떻게?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어느 쪽이? 이쪽이 뭐가 올 거야? 여기에 누가 붙을 거야? 얘가 붙을 거잖아. 뭐 하면? 동그랗게 말면. 왜? 지구는 구형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 오른쪽은 동쪽입니다. 왼쪽은 뭐라고? 서쪽이라고.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뒤에 가서 뭐 할 때? 엘니뇨, 라니냐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서쪽 이쪽은 뭐야? 그치? 왜? 지구는 하나로 삥 동그랗게 돌려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이렇게 나오면,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야 문제 풀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어쨌건, 자, 어디에서는 저희도 지방에서의 바닷물의 방향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됐죠? 자, 어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의 뭐다? 즉, 중위도 지방에서 뭐다? 바닷물, 헬스의 이동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갈게요.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무슨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여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됐죠?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느냐? 시계 방향으로 해수가 대부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반구 갑니다. 북반구에서의 해수의 순환은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북반구, 그지? 북반구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북반구. 북반구에서는 해수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 남반구는 북반구랑 반대니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기억합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반시계, 북반구는 시계. 이렇게 올라갈 거야.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걸 또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그쵸? 뭘 얘기할 거냐? 하여튼 한류하고 난리 얘기했죠. 자, 이렇게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면 고맙겠죠? 그치? 근데 나올 수 있어, 없어? 왜? 시험지에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무슨 말? 이 얘기야. 올라가는 거. 자, 이렇게 난류는 어떻게 표시하냐? 위로 올라가면 다 난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난류. 이 방향으로 올라가도 난류. 됐어? 난류는 전부 다 어느 쪽에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다 난류라고. 됐죠? 거기에 비해서 한류는 뭐라고? 한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든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아래로 내려오면 전부 다 뭐다? 한류다. 되겠죠? 난류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 한류는 전부 다 뭐다? 내려오는 방향. 그러면 여기에, 그죠? 여기에 색깔이 없어도 뭐다? 올라가고 있네, 난류네. 내려오고 있네, 한류네. 표현할 수 있겠죠? 올라가고 있네, 난류네. 내려오네, 한류네.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난류하고 한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수의 순환까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다. 그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까지 정리하면서, 그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치? 그 다음 나온 게 아까 했던 사막화래. 사막화. 그치? 사막화. 사막,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가 사막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가 사막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중위도 지방에서가. 왜? 중위도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중위도 지방은 어떤 지방입니까? 중위도 30도, 무슨 대? 사막화는 고압대, 고기압. 맞죠? 하강기류. 맞지? 하강기류가 있는 고기압대는 뭐다? 날씨가 맑다 그랬어. 날씨가 오랫동안 맑으면, 좋잖아요. 아니, 오랫동안 맑으면 어떻게 돼?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돼? 땅이 쩍쩍 갈라져. 그치? 땅이 쩍쩍 갈라지니까 어떻게 돼? 사막이 생기겠죠, 그쵸?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쌤, 여기서 봤더니, 그치? 봤더니 전부 다 어디야? 중위도 지방이야. 어디? 40도에서 20도 사이. 가장 사막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죠, 봤더니. 요 지역이 말 그대로 뭐다? 사막이 제일 많다는 얘기야. 그치? 저 지역에 사막이 왜 많냐고.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고압대래. 예. 어느 지방? 중위도 고압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아열대.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했죠. 그쵸? 이 지방은 뭐가? 비가 많이 안 내린다 그랬지. 그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대신에 뭐가?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증발량이 많아져. 그래서 사막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죠. 누가? 증발량이 누구보다?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자, 요 주황색 그래프가 증발량입니다.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뭐라고? 초록색 그래프가 강수량이래. 그지? 중위도 지방 봤더니, 그쵸? 누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많아. 그죠? 그래서 어느 지방? 중위도의 어디? 여기. 그죠? 중위도 여지방. 소위 말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뭐 여기가 여긴데, 가장 심한 곳이 어디? 여기. 그래서 가장 심한 곳이 요 지방이라고. 마찬가지죠?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가장 심한 곳이 요 지방이라고. 요 지방. 그죠? 그래서 어디? 40도에서 20도. 20도에서 어디? 40도 사이에. 20도에서부터 40도, 20도에서 얼마? 20도에서 얼마? 40도 요 사이에 뭐다?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반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증발량이 누구보다 강수량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긴다? 사막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 이제 지역, 그 다음에 요인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현상입니다. 자, 바야흐로, 그지? 바야흐로, 그지? 뭐 나올 거라고? 네, 요거는 한번 읽어주세요. 어떤 것들인지는 대책들. 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또 다른 현상입니다. 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육지에서는 사막화라고 하는 거죠. 기상이변이라든 또는 어떤 고압되니 저압되니 하는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사막화라고 하는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고, 바다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는지 보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상이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위도 지방. 자, 북반구의 저위도 지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라고? 기상이변 현상이래. 그게 뭐가 있다? 이렇게. 엘니뇨랑, 그치? 하나 안 나왔네? 라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엘니뇨랑 라니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볼 거야.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 현상. 그치? 기상이변 2 합니다. 목모르다. 자, 두 번째 기상이변 현상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엘니뇨랑 라니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볼 거냐? 우리는 어디? 북반구 저위도.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뭐라고? 기상이변에 대해서 보자. 그 말입니다. 저위도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 자, 저위도라고 하게 되면 저위도의 해수. 그죠? 저위도의 해수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냐? 누구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냐? 무역풍. 그죠? 자, 무역풍에 의해 뭐 한다고?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역풍. 여기 나와 있죠? 자, 무역풍이란 놈은 어디에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뭐 헷갈린다고? 밑에 나와 있는 웨스트, 이스트 보지 말라고. 왜? 어차피 지구는 동그라니까. 그쵸? 동그라니까. 그치? 어디가 동쪽이다? 오른쪽이 동쪽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른쪽이 뭐다? 동쪽이다. 오케이? 이렇게 바라볼 때 오른쪽 동쪽입니다. 그쵸? 따라서 뭐다? 봤더니 여기 뭐 나와 있어? 동쪽 나와 있네요. 동쪽. 여기는 서쪽. 그치? 그래서 무역풍은 북동 무역풍이었죠. 북동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무역풍이라고. 됐지? 그래서 바닷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얘기야. 따라서 이 얘기죠. 자, 근데 바닷물이 이동할 때 어떤 바닷물이 이동을 할 거냐? 누가 이동할 거냐? 북동 무역풍에 의해. 그죠? 누구? 표층. 표층이 무슨 말이야?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도 깊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말하는 표층이란 말은 바다의 비교적 얕은 층이죠.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얘기하면 혼합층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층 해수가 어떻게 한다고? 이동을 합니다. 그치?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한대. 어디에서 어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대요. 그치? 그러면 이 표층 해수의 특징은 뭐냐? 당연히 표층 해수가 있고 심층 해수가 있으면 누가 더 따뜻해? 표층 해수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표층 해수의 특징은 뭐냐? 수온이 높다. 비교적 수온이 높은 게 바로 뭐다? 표층 해수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쵸? 그러면 그 얘기야. 자, 요 표면에 어떤 해수가? 따뜻한 해수가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밀려나가 버린대. 그치?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있던 바닷물이, 위에 있던 바닷물이 저쪽으로 가버렸지. 그럼 어떻게 돼? 자, 당연히 뭐다? 자연은 평형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부족한 거 싫어해. 그죠? 많은 것도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
밑에 있던 누가? 바닷물이 어떻게 한다고? 밑에 있던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온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뭐라 부른다고? 용승이라 부른대. 용승된 이 바닷물은 어떤 바닷물? 차가운 해수. 해수가 차가우니까 어떻게 되죠? 무슨 기압? 해수가 차갑대. 무슨 기압이라고? 해수가 차가우면 무슨 기압? 고기압. 기억나지? 그죠? 왜? 지표면의 기온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해수도 마찬가지야. 표면의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 그러면 고기압이야. 고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그래서 하강기류구나.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는구나. 하강기류가 발생하면 날씨가 어떻게 돼? 날씨 맑음. 그죠? 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그죠? 그 비 내리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 가뭄이라고. 가뭄. 됐어? 자, 그 다음에 차가운 해수라 그랬으니까 보세요. 차가운 해수래. 그러면 산소량 어떻게 되죠? 산소량 많아지겠지. 산소량이 많아질 거니까 플랑크톤 어떻게 돼? 많아지겠죠. 그치? 또 뭐도 많아져? 어획량도 많아지겠죠. 되겠지? 아까 우리 앞에 금방 배웠던 내용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차가운 해수래 산소량 많아진대. 아까 했던 영양염류도 많아진대. 그러면 어획량도 어떻게 된대? 어획량도 많아진대. 그죠? 그럼 아까 내가 수업한 내용이 그냥 알고 있어야 한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기는 자 여기는 뭐대? 따뜻해지겠죠. 여기는 따뜻해진다고. 뭐야? 여기 누가 여기 따뜻하다 그랬어? 차갑다 그랬지. 그치? 왜? 용순이 올라올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기는 차가워져. 아까 이게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그치? 그래서 여기는 용순에 의해서 뭐다? 차가워집니다.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뭐 된다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따뜻해진다고. 왜? 여기에 있던 표층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갔으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비교적 따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무슨 기류 생긴다고? 여기는 따뜻한 해수. 그죠? 여기는 따뜻한 해수래. 이 따뜻한 해수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고?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생길 거니까 뭐가 생겨? 구름 생기는 구름. 그죠? 이 구름에 의해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겠죠. 따라서 뭐라고? 홍수. 그래서 요 지역은 뭐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동태평양 지역, 서태평양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왜? 저위도죠. 저위도에 있는 바다의 이름이 바로 뭐다? 태평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태평양에 있던 따뜻한 바닷물 표층 해수가 어떻게 한다고? 서태평양 쪽으로 밀려간다고. 그럼 서태평양은 따뜻해진다고. 그러면 봐봐. 해수가 따뜻하대. 따뜻한 해수니까 우리 요거 정리할 수 있겠죠? 뭐라고? 산소량 어떻게 돼? 따뜻하니까 산소량 작아지겠네. 그죠? 영양염류 어떻게 돼? 영양염류 역시 적어지겠죠. 그럼 어획량 어떻게 돼? 작아지겠네. 작아지겠네. 그쵸? 여기는 커지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다? 이게 평상시에 뭐다고? 평상시에 저위도에서의 이제 모습이야. 됐죠? 자, 근데 이제 뭐가 나타날 거냐? 첫 번째 기상현상. 첫 번째. 누가 나타난다고? 엘니뇨. 자, 엘니뇨라고 하는 이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어떻게 한다고? 무역풍이 약해져. 무역풍이 약화된대. 약화. 그지? 무역풍이 약화된대. 자, 이 얘기죠?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그죠? 여기에 동태평양에 있던 바다가 어떻게, 표층해수가 이렇게 밀려가야 되는데, 그쵸? 밀려가는 힘이 약해. 그래서 어떻게? 조금밖에 못 가. 조금밖에 못 가서 여기에 표층. 여기에 표층 해수가 모이게 됩니다. 그죠? 반대로. 오히려 뭐다? 요쪽. 서태평양에 있던 뭐다? 해수가 이쪽으로 밀려 들어가. 그쵸? 따라서 뭐다? 여기는 따뜻해지고 엄청나게 따뜻해진다고 얘기를 하자면. 그지? 그래서 요쪽은 반대로 따뜻해지고, 그쵸? 당연히 뭐다? 이쪽은. 자, 요쪽에 있는 표층 해수가 더 많이 밀려왔죠. 그럼 어떻게 돼? 요쪽에 뭐가 생겨? 용순이 더 많이 나타나. 요쪽으로 뭐다? 서태평양 쪽에 용순이 더 강해진다고.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무슨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그죠? 여기는 무슨 바닷물?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 그래서 동태평양 부근에는 따뜻해지고요. 서태평양 요 부근은 뭐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대. 그죠? 따뜻해지니까 무슨 기류? 상승기류. 상승기류에서 그쵸? 구름 만들어지죠. 그쵸? 비 내리겠지. 여기는 차가우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차갑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산소량 증가. 맞죠?
산소량 증가, 다음에 영양염류 증가, 어획량 증가. 반대로 여기는 자, 따뜻한 바닷물이라 그랬으니까 산소량 감소. 어디 속에? 해수 속에. 바닷물 속에 산소량 감소. 그럼 당연히 뭐다? 어획량 감소, 영양염류 감소 되겠지, 그치? 요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뭐라고 이제 엘니뇨.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어느 쪽에? 자, 원래는 동태평양 쪽에 뭐가 없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쵸? 엘니뇨가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동태평양 쪽에 비가 내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첫 번째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니뇨, 일단 엘니뇨에 대해 설명했죠? 두 번째 나올 게 누구라고? 라니냐. 자,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현상이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라니냐. 두 번째, 이 기상이변 현상, 라니냐.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 라니냐라고 하는 요 놈은 뭐가 될 거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뭐 된다고? 더 강해져. 그죠?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해집니다. 소위 말하면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뭐 2라고 한다면, 그죠?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뭐 5 또는 10 이렇게보다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해져. 자,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 동태평양에 있던 표층 해수가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한다고? 밀려간대. 엄청나게 많은 양의 표층 해수가 어느 쪽으로? 서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몰려든다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따뜻 몇 개? 3개 따뜻해. 그치? 지금 무슨 말이야? 더 많이 따뜻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더 많이 따뜻해질 거니까 뭐가 생겼죠? 상승기류. 상승기류인데 어떤 상승기류가 생길 거냐? 강한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강한 상승기류가 생길 거니까 비도 강하게 내리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여기에서는 비가 강하게 내려서, 그죠? 큰 규모의 홍수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로. 그럼 여기서는, 자, 엄청나게 많은 표층에서 이동해버렸죠. 왜? 무역풍이 더 강해졌으니까.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용승이 일어나겠죠. 그쵸? 자, 용승이 일어날 건데, 그쵸? 어떤 용승? 강한 용승이 일어난다고. 그럼 다 여기는, 차가워, 또 차가워. 그치? 그럼 엄청 차갑겠죠? 그게 뭐가 생긴다고? 하강기류. 그쵸? 어떤 하강기류? 강한 하강기류가 생기겠죠. 그치? 하강기류가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날씨가 너무 좋다. 즉 무슨 말? 비가 거의 안 내린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비가 안 내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죠? 소위 말하면 비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해지면 뭐가 생긴다고? 가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자, 뭐기 할까? 동태평양이냐, 서태평양이냐 구분해서 어떻게 표층 수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기류가 생기고 있는지 그 기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돼. 여기는 따뜻해졌으니까, 그렇죠? 같이 갈게요. 따뜻해졌으니까 당연히 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것도 전부 다 감소합니다. 반대로 여기는 차가워졌죠, 그렇죠? 여기는 차가워졌으니까 당연히 산소량 어떻게 돼? 바닷물 속의 산소량은 많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다른 것들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 있다 그 얘기야. 그죠? 꼭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거의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닷속에서의 이제 해수 속에서의 기상 이변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아마 이게 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될 건데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에 대해서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지? 요거를 대면 수업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그치? 어쨌건 시간상 안 돼서, 이렇게나마라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들을 때는 1.1 배속으로 들어도 돼. 근데 내가 워낙 말이 빠르다 보니까 어쨌건 이거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어떻게? 연락 주세요. 알았죠? 자, 수업 듣느라고, 그지? 콧소리 듣느라고, 그지?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대면 강의할 때 보겠습니다. 몸 관리 잘하고, 그죠? 화이팅 하세요. 자, 그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